근데 이제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조상님들까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 조금씩 또 산소와 관련된 질문들, 문의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물고 사는 공간 잘 찾고 잘 꾸미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풍수지리적인 그 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음택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서 잘 되기란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산소나 납골당, 여러분들의 조상님을 찾아뵈러 갈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음택 풍수에 대한 이야기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꾸준히 접해오시고 저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희의 실력을 인정하시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젊은 사람이 뭔 풍수를 이야기하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라고 하시겠지만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접하시는 영상들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컨설팅 경력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입니다. 또한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해드릴 테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검증된 것들이니 편안하게 의미 있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음택에 대해서 뭔가 가져가고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것들도 알아봐야겠지만은 그 전에 왜 음택 풍수가 중요한지에 대한 건 조금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발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복,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산 사람이 명당에 머물러서 좋은 기운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조상님이다라고 해도 좋은 땅에 머무르게 되면은 또한 그 좋은 기운이 그 죽은 조상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산 사람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음택 풍수지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고 의미 있게 수많은 그 정재계의 부자들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신에 빠져 있다라고 단순히 단정 짓기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음택 풍수에 대한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같은 유전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조상님과 자손이 함께 이어지는 것, 이걸 보고 동기가몽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동기가몽 하다 보니 이제는 저희 채널 따라 만드는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냥 동기가 가몽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동기가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음택 풍수에서부터 비롯이 되었고 풍수지리에서는 동기가몽이다 하지만은 또 유학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와 또 유사한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기가몽이라고 하는 것이 풍수적인 의미, 여러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사실 이제는 거의 납골당이 대중화되었죠. 거의가 아니라 납골당이 일반적인 거고 그 이외의 방법들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사회가 변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납골당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그 납골당 안에 물건들을 놓으실 텐데 그 함안에다가 산 사람의 사진들은 가급적이면 두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서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죠. 그 장례를 치를 때 장사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영정사진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영정사진 옆에 영정사진이 외롭다고 해서 이 산 사람들의 사진을 올려놓습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겁니다. 납골당에 이 돌아가신 분의 유골이 있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이 유골,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니 우리 보고 싶으실지도 모르니까 이 산 사람들, 자손들의 사진을 갖다 놓는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생과 사가 이미 갈렸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풍수 액자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액자는 제가 가족 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만큼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사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택에서 강조를 드린 거고, 그게 음택으로 넘어와서 납골당 안에 이 살아있는 자손들의 사진을 집어넣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운에도 부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납골당 아니라 이제 산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소에 가실 때는 항상 주과포라고 하죠. 술과 과일, 포 혹은 고기 등을 챙겨서 여러분들이 예를 올리시면 되는데, 특히 많은 분들 음택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멧돼지일 겁니다. 기껏 조상님께 예를 드리러 갔더니 돼지가 다 이렇게 봉분을 파헤치고 나면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시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기가 뭔가 흉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뭐 지나가는 동물이 그렇게 파헤쳤다라고 해서 거기가 뭐 흉지의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뭐 물론 이 동물과 관련돼서도 음택풍수와 관련된 여러 설화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루가 잡아준 자리라거나 호랑이가 정해준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풍수와 관련된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멧돼지가 파헤쳤다라고 해서 여기가 흉지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동물이 오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 좋겠죠. 조상님께 예를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이나 술과 같은 것들을 봉분에다가 뿌려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님께 예를 올릴 때는 그 음식을 드시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드시는 게 우리 산 사람이 먹는 그 물질적인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흠령이라고 하죠. 그 음식에 담긴 기운과 이 자손들의 마음을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를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서 다 나눠 드시거나 잘 싸서 돌아오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조상님께 예를 올리러 갈 때는 항상 이 조상님이 모셔져 있는 산, 이 주변 자연에 예를 올리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 조상님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자연의 예를 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건 역시나 동일하게 그 조상님에게 예를 올리는 것처럼 별도의 추가포를 또 준비를 해서 한쪽에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식으로 그러한 순서를 지켜나가시면은 조상님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많은 복들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음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그렇게 좋은 쪽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을 한 번에 모아서 어떻게 해버리시려고 하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상님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후손들이 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놀 그 예쁜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집안의 대들보를 빼내는 것과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그 기운의 원동력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또 날이 풀리고 설레 모여서 많은 친척분들하고 가족 상의도 하실 건데, 굳이 돈 들여서 조상님 파헤쳐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운을 다 깎아먹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쪽으로 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택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미신 쪽에 가깝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풍수지리는 옛부터 처음 생겨날 때부터 깨달으신 분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왕권, 정치권, 기득권과 연관이 있었던 진정한 부자학문이자 고차원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현대인들의 무지로 인해서 이 풍수지리에 대한 가치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인 생각으로 풍수지리를 단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은 조상복이다라고 하는 거, 음택이라고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삶에 조금씩은 적용을 해보시길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집안에 여러 풍수 인테리어 한다고 그렇게 공들이고 하는 것보다 음택 잘 가꾸는 거, 그게 100배, 1000배 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의미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재밌는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옛날 명풍수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명풍수 삼형제가 길을 가다가 한 가난한 집에 묵게 되고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세를 진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명풍수 삼형제가 이 집주인을 위해서 조상님의 묘자리를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상님의 묘자리를 정해드리고 나서 또 집주인이 이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쌀을 구하러 나갔는데 인근에 있는 그 천석군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석군 과부는 평소에 정말로 냉담하고 아주 쌀쌀 맞는데 유독 그렇게 쌀을 구하러 간 그날만큼은 갑자기 그 쌀을 구하러 온 집주인에게 매달리면서 과부가 같이 살자고 조르게 되고 얼떨결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되어 그 집주인은 천석군이 되고 부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명당의 발복이다라고 하는 것, 풍수지리와 관련되고 땅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뒤바뀌고 가문이 한 번에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고서에서도 탈신공 개천명이다라고 지칭을 했었죠. 하늘의 공을 빼앗아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풍수인 것이죠. 자, 그러니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시는 그 풍수와 관련된 것들을 아주 의미 있는 것들 잘 새겨서 잘 가려서 들으시고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길 기원하고 무탈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행복하셔야 될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